저희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또 부동산 강사로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제주바다님 모시고 오늘 유익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바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주바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기사들 보면요, 뭐 서울 집값이 5, 6억씩 뚝뚝 떨어지고요. 뭐 그 이상도 떨어진 곳도 있고요. 근데 매물이 늘어나는데 거래량은 또 올해 최저를 달성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게 5, 6억씩 떨어진다는 거는 이게 앞에 얼마에서 5억, 6억에 떨어지는지 사실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일반적으로 이 집을 생각할 때 8, 9억 아니면 10억짜리 진짜 많으면 10억 이 정도 생각하실 텐데 갑자기 5억 얘기하면 뭐야 반타작 났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한 18억짜리가 그 안에서 이제 3, 4억씩 이렇게 조절되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 좀 있는 부분이고 그것도 이게 일시에 빠지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이제 되게 고점일 때 대비해서 이 정도 빠졌다 사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그냥 현장에서 막 이루어지는 아주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물이 사실 늘고 있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 실제로 그 데이터를 한번 보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사실 현장도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데이터를 좀 봐보면 그 서울의 매매랑 전세 매물수가 실제로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올해 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게 쌓이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매매는 이제 쌓이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줄어들고 이런 거를 데이터에서 사실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 가장 최근의 매물수 데이터를 보면 완전 고점을 찍었다가 진짜 많이 양이 많아졌다가 또 조금 일부 줄어들었어요. 그러네요. 그래프상으로도 살짝 소진이 되는 게 보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냥 이것만 봐서는 그 현장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사 다르지, 데이터 다르지. 이 시장이라는 건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주말에 집을 많이 보러 가잖아요. 주말 하루 지나고 나면은 또 완전히 바뀌거든요, 상황이.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거를 데이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현장에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실제로 지금 뭐 강남에 있는 신축 아파트 34평, 뭐 아니면 성동구 신축 34평 뭐 이런 것들 또는 노원에 있는 뭐 구축 아파트 할 것 없이 최근에 매물 개수도 늘어나기도 했고 그 네이버에 보면은 최근 변동 내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원래 얼마에 내놨다가 매물을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안 팔리니까 이거를 뭐 8천만 원을 내렸거나 뭐 1억 2천 내렸거나 이런 거가 네이버에 나와요, 부동산에. 와, 이게 있는 줄은 몰랐어요, 강사님. 딱 커서를 갖다 대면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맞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실 어떨 때에는 이 빨간색 화살표로 있으면서 뭐 이게 5천만 원, 이러면 5천만 원 올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이렇게 된 거고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대세를 봤을 때 되게 그 시장에서 어떤 정점을 찍고 사실 내려온 시기가 맞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시장 자체가 좀 그런 하락장에 있는 시기도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게 반복이 돼요. 거래량이 항상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 없다 하는데 지금 시기는 대세적으로 가격이 빠진 시기에다가 시장 분위기적으로도 매물이 나오면서 진짜 가격이 깎이는 그냥 알아서 가격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물론 그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이 시장 상황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내 투자에 활용할 거냐 그거를 좀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나한테 도움이 사실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도움이 되는 게 우리가 다 발품을 팔아볼 수가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겨우 나가거나 퇴근하고 가면 또 너무 또 시간이 또 촉박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정보를 통해서 최근에 변동 내역도 볼 수 있고
중개사도 이렇게 아예 숫자가 나와 있네요. 맞아요. 바닥에. 이게 뭐냐면 진짜 이거는 그냥 서울에 있는 아파트 웬만한 거 찍어보시면 네. 이 요새 상황이 이렇구나라는 걸 되게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부동산에 가서 분위기를 보셔도 얘랑 지금 분위기가 비슷한데 중개소 51곳, 뭐 29곳 이게 뭐냐면 집을 잘 팔리는 시기에는 많이 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한두 군데 아니면 한 군데? 뭐 보통 내놔야 그 정도거든요. 맞아요. 근데 51곳의 중개소에 물건을 내놨다는 얘기는 일단은 첫 번째는 꼭 팔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만큼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네. 처음부터 51곳에 내놓으려면 저거 51곳에 저도 내놔봤거든요. 네. 죽어나요 진짜. 되게 힘들거든요. 일일이 연락하시고 하셔야 되잖아요. 연락하고 거기 안에서 또 사장님께서 호의적이신 분들은 일일이 방문해서 말씀드리고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여기 안에 그 숫자는 51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 안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과 네. 그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많은 분들께서 지금 시장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싶을 때 과거에도 데이터와 비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집값이 앞으로 더 뭐 빠지려고 하는 상황인 건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사실 안 좋을수록 네. 다 계속 안 좋은 얘기들만 듣다 보니까 뭐 내가 뭔가를 행동하면 되게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안에서 다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 그 안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요새 최근에 실제로 매매 전월세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매매 아니면 전월세인데 사람들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근데 여기 안에서 그 전체 거래하는 그 포션에서 우리가 매매 포션이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 2023년 기준으로 9%고 나머지가 다 전월세 거래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집 사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나 또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가기가 겁난다? 이런 두려움의 시장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강남뿐만이 아니라 뭐 성동구, 강서구, 노원 이거는 제가 그 되게 좋아하는 그 입지 순으로 이걸 제가 순서를 매겨 놓은 건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참 사람들이 막 집값이 올라간다, 집을 사야 돼 했던 그 시기의 그 숫자랑 지금 숫자랑 보면 되게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 수요로 다 넘어간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너무 집값이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진짜 내 상황에 맞는 것들을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 내가 꼭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이면 저는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21년도 이때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매매에서 전월세로 이렇게 넘어갔던 거는 좀 가격이 많이 올랐던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상승할 때도 거래량이 많이 줄고요. 네. 거래가 안 돼서 막 매매가가 떨어지고 이럴 때도 사실 거래가 안 되니까 매매 거래량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거래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상승장에서 거래 안 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표에서 하나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강남이랑 노원이랑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원에 좀 집 사는 거가 조금 더 우리 현실에 그래도 맞아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되게 안 좋았던 지난 2011년, 12년, 14년 이때의 시장을 한번 봐보면 이 전체적인 숫자 자체가 노원 쪽이 숫자가 더 큰 거 보이시잖아요. 강남 쪽보다 이 숫자가 더 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시장이 진짜 안 좋아도 그래도 우리 상황에 맞는 그런 집들은 거래가 되고 그 안에서 하락장이라고 해서 가격이 다 내리지만은 않거든요. 네, 진짜 싼 구간에 있는 그런 집들은 그 안에서도 다 어디는 내리고 어디는 오르고 하면서 다 제각각 다르게 사실 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장이 완전히 한 방향으로 그냥 다 가지는 않는구나. 그거를 알고서 공부를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사실 그 좋은 내 상황에 맞는 집을 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좀 접근을 하면 좋겠고 네. 그리고 제가 좀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어떤 집 살 때 되게 좋은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전세가율이 대략 지금 새 아파트들이나 좀 연식이 괜찮은 아파트들은 전세가율이 한 60% 정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막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들이 조금 아무래도 신축보다는 더디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 전세가율이 오히려 연식이 좋은 것들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 예를 들면 10억짜리가 전세가 6억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를 봤을 때 그 한 3, 4년 정도의 이런 전세가가 막 3억씩 4억씩 또는 조금 이제 절대가가 낮은 것들은 1억씩, 그러니까 3, 40%씩 이게 3, 4년 만에 전세가가 오르거든요. 그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지금 전세가율이 60%라는 거는 나중에 시간이 한 3, 4년이 지나면 얘가 80%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이렇게 매매가가 쌀 때 네. 그냥 가격을 싸게 해서 사놓고 기다리면 그 안에서 내가 그 전세가 올라가는 것만큼 만약에 투자로 하신 분들은 이제 투자금 그 안에서 전세금 올라오는 것들 내가 다시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내 집 마련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 안에서 전세가가 그렇게 올라가니까 두 가지가 좋아요. 첫째는 내가 전세 아니고 매매를 살기 때문에 그 집에서 살고 거기에 계속 살던 거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내가 내 집에서 살아야 거기 안에서 밀려나지 않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최소한 거기 안에서 너무 막 하락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막 이 안에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냥 막연하게 정말 맞아요. 뭐 얼마가 떨어지는지를 모르겠고 네. 모르겠고 그냥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거를 미루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지금 준비를 그래도 해놨다 하시는 분들은 상황에 맞게 매수를 하시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또 표를 보여주시면서 딱 알려주시니까 마음속에 좀 막연했던 그 불안감들을 좀 잠재워 주신 것 같아요. 진짜 딱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전세가 또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었었는데 딱 그래프로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내가 가치 있는 집을 선택을 했다면 분명히 오르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공포에 떨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 공부하시면서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일단은 나는 서울로 좀 더 상급지로 좀 더 그렇죠. 좋은 곳으로 갈아타고 싶다 혹은 나는 정말 괜찮은 곳에 내 집 마련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기다렸다가 그래도 나중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두 개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 지금 이런 그 시장의 상황이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불과 지난 23년 1월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못 사고 가격이 막 갑자기 이렇게 오르니까 우리 막 또 사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라 그걸 뭐 어찌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면 시장은 기본적으로 그냥 시장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 안에서 내가 깎아서 살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가격을 시장이 안 좋으니까 꼭 팔아야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내가 사주는 게 그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서 집을 좀 매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할 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이 뭐 5천만 원이 깎이는 그런 집이다.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5억짜리 집이면 네. 뭐 거기에서 5천만 원 깎아서 산다. 근데 내가 지금 갈아타려고 하는 집은 예를 들면 8, 9억대 집이다. 네. 그러면 그 집은 더 깎일 거거든요. 그렇죠. 네. 같은 비율이라도 그렇죠. 달라지죠. 네. 뭐 예를 들면은 9천 막 이렇게 깎인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막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더 떨어질 걸 내가 그냥 받으려 기다리지 말고 내가 거기 안에서 시장이 되는데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왜 시장이 이걸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거기에서 내가 하면 노력하면 네. 그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그 여건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다렸다가 더 좋은 데를 사겠다라고 하는 거가 현실적으로 뭐가 있냐면 네. 더 좋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단지들일수록 이 전세가율, 그러니까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갈수록 그러면 어느 순간 갑자기 매매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팡 뛰어나가요. 네. 그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싸졌다라는 뭔가 그 임계치가 넘어가면 돈 뭉치가 그냥 막 들어와서 사기가 어려워요. 네. 정말 뭐 예를 들면 조금 사람들이 덜 선호하는 집이다 이러면 뭐 전세가율이 80% 90%도 가지만 그 안에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러면 이제 60% 70% 넘어가면 그 안에 갑자기 이제 우리가 잡을 수 없을 만큼 그냥 확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기다렸다가 산다는 게 되게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투자를 되게 공부했고 네. 많이 이 시장에서 하셨던 분들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쌀 때 사라고 맨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됐어. 그냥 네. 쌀 때 사.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좀 보시고 적극적으로 이 협의할 수 있는, 협상할 수 있는 부분들 찾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우리는 뭔가 이게 전세가율이 조금 올라가서 이거는 투자하기 괜찮겠다 혹은 지금쯤에 내 집 마련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뭔가 번호표가 늦었어. 그렇죠. 이런 맞아요. 순간을 맞닥뜨리니까 항상 타이밍이 뭔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제주바다님 얘기처럼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건 흐름대로 흘러가겠지만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공부를 하면서 끌고 갈 필요가 있겠다. 내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좀 궁금한 건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내 집 마련, 투자를 하시려는 타이밍을 보고 있는 분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 요것만큼은 조심해라.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좀 조언 좀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뭐 예를 들면 내가 돈이 한 3억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같은 서울 안에서도 더 사람들이 좋아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강남이잖아요. 그렇죠. 강남이 가까울수록 그냥 좋은 거거든요. 근데 강남에 가까운 데를 살 수 있는데 훨씬 멀리 있는 거를 사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돈을 갖고 있는데 그거 실수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공부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금 특히나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되게 주의해야 될 게 내 집이 팔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집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집을 파는 거를 계약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약금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럼 이거 파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도금이나 이런 것까지 받아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집을 사는 그거를 하셔야 돼요. 보통은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뭔가 그렇죠. 매수할 거니까 뭐 자연스럽게 알아서 되겠지 하는 경우도 많은데 왜 특히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왜냐면 시장이 그 안에서 뭔가 기사가 뭔가 또 안 좋은 것들이 막 나오면 이게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해놓고 잔금이라고 해서 실제 소유권이 내 걸로 가져오는 그 시기 있잖아요. 그것까지 보통 한 3달 정도 걸려요. 그렇죠. 근데 이 3달 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매수자가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 집을 살려고 막 해서 만약에 이거를 거래를 해놨는데 이 매수하신 분이 혹시나 뭔가 여건이 안 된다든지 상황이 생겨서 이 집 만약에 계약이 해지가 됐다. 계약금 포기할게요 라든가 계약을 안 한다고 해버리면 그럼 나는 더 비싼 데로 지금 이사를 갈 건데 거기 계약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중도금을 우리가 받아놓으면 이 계약을 없애는 거가 안 돼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더 안전하기 때문에 네. 그 돈을 받아놓으면 내가 이사갈 집 계약금 하는 거 이상으로 이제 받아놓으면 좋겠죠. 그렇죠. 혹시나 진짜 이게 만약에 정 안 돼서 네. 최악의 경우에 그럼 여기 중도금이랑 계약금 같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커버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꼭 지금 시장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시장에서는 반드시 이거를 주의해야 돼요. 네. 이거를 꼭 해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적합한 그 조언인 것 같아요.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는 맞아요. 상황이다 보니까 삐끗하면 나는 갈아타게 하려고 더 좋은, 더 비싼 집을 결정을 했는데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맞아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매도부터 먼저 하고 매수로 넘어가는 부분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켜보면서 열심히 투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절대 관망하지 않는 자세로 있다 보면 분명히 내가 서울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는 정말 나도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고 싶다. 네.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께 조언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서울 아파트도 그렇고 네. 내 집 마련이라는 것도 그렇고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목표기도 하고 사실 꿈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그냥 꿈으로 남지 않게끔 내가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돈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모으는 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1번은 우리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종잣돈을 모아야 된다. 네. 그래야 뭐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모은 돈을 정말 잘 쓸 수 있도록 공부를 하자. 이게 그냥 내가 돈이 모였을 때 뭔가 살려고 공부하거나 하면 뭐가 되냐면 마음은 급하고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그때 돼가지고 막 네. 어디 사야 되지? 막 갑자기 돈이 있을 때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고 막 네.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진짜 평정심을 가지고 내 눈을 이렇게 트이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차라리 진짜 돈 없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는 거가 훨씬 더 이 집 사는 데 있어서 진짜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가 돈이 없을 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뭔가 좋은 집을 알아보는 그 눈을 물론 종잣돈 모으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다 모으고 나서 이제 공부 시작? 그러면 사실 이게 놓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에 병행이 돼야 된다. 이걸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우리가 유튜브 아침에 저도 출근할 때 듣거든요. 네. 아침에 출근길에 이렇게 들으시고 출퇴근길에 그리고 따로 하루에 그래도 뭐 한두 시간 정도씩 그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 그게 나한테 남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한테 남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휙 빠져나가는 네. 그런 공부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항상. 네. 근데 그거를 내가 남길 수 있는 공부를 하려면 진짜 이 투자 또는 이 뭔가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공부해서 진짜 이 성과를 냈던 사람한테 배워서 그걸 내 걸로 만들게끔 남겨야 돼요. 저희 남편 얘기를 잠깐 하면은 네. 저희 남편은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다르시군요, 부부가. 네. 근데 저희 남편도 정말 지금 거의 한 6년, 7년 이상을 그냥 진짜 유튜브만 봤었어요. 네. 아예 공부를 안 하다가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주식으로 뭔가를 되게 대박을 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조언을 했죠. 네.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강의를 들어보거나 하는 게 좋겠다. 주식으로 성과 내신 분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한두 시간씩 공부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진짜 부동산에서 뭔가 결과를 내고 싶다 한다면 진짜 강의를 듣거나 나한테 남기는 그런 시간들을 만드시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